우리의 건국서라 당군 신화에서도 나오는 마늘은 항균작용이 많으며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섭취하기도 하는 신장에 좋은 식품입니다. 그런데 왜 한국인이 신장병으로 쓰러지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그 진짜 이유를 밝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료실에 찾아오셨던 68세 김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이분은 동네에서 알아주는 건강한 분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도 하시고 밥도 꼬박꼬박 챙겨 드시던 분인데 진료실에 들어오시는 모습은 얼굴이 퉁퉁 붓고 걸음에 힘이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소변 거품은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 거겠지. 발목이 부어도 하루 종일 걸어서 그런 거겠지. 2년을 그렇게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검사 결과를 확인했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신장 기능이 이미 20%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조금만 더 늦었다면 평생 일주일에 3번 4시간씩 투석 의자에 묶여 사셔야 할 뻔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김어르신만의 이야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실제로 70대 이상 어르신 4분 중 1분은 이미 만성 콩팥병을 앓고 계십니다. 그것도 본인은 전혀 모르시는 채로요. 신장은 기능의 절반이 사라질 때까지 아무 신호도 보내지 않습니다. 증상이 느껴졌다면 이미 중기 이후입니다. 이 영상 그냥 넘기시면 신장을 지키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마늘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먹는 한국인이 왜 신장병으로 쓰러지는지 그 원인을 알아보고 신장을 지키는 음식 3가지의 과학적 원리와 올바른 조리법, 단백질과 근육 사이에서 줄타기 하는 법, 지금 당장 집에서 해볼 수 있는 자가진단법까지 전부 챙겨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오늘 저녁 밥상부터 바로 바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한국은 마늘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먹는 나라입니다. 1인당 연간 마늘 섭취량이 6에서 7kg인데 세계 평균이 0.8kg이거든요. 무려 9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마늘을 그렇게 드시면서도 신장병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70대 이상 어르신 4분 중 1분은 이미 만성 콩팥병을 앓고 계십니다. 그것도 본인은 전혀 모르시는 채로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 답이 바로 여러분의 밥상 위에 있습니다. 마늘 속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혈관을 확장해서 혈압을 낮추고 인슐린 작용을 도와 혈당도 안정시키는 아주 강력한 성분입니다. 신장을 망가뜨리는 두 주범이 고혈압과 당뇨라는 걸 생각하면 마늘은 이론적으로 최고의 신장보호식품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알리신은 열에 아주 약합니다. 익히면 대부분 파괴됩니다. 된장찌개에 불고기 양념에 김치 담글 때 넣는 마늘은 조리 과정에서 알리신이 거의 사라진다는 겁니다. 게다가 마늘을 넣는 음식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된장찌개, 젓갈, 김치, 국물 요리 전부 소금이 듬뿍 들어가는 음식들입니다. 한국인의 하루 소금 섭취량은 평균 10g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5g의 딱 2배죠. 마늘의 이로운 효과보다 나트륨의 해로운 효과가 훨씬 크게 작동하는 겁니다. 신장은 커피 머신 필터와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원두를 써도 필터가 막혀 있으면 제대로 된 커피가 나오지 않는 것처럼 아무리 마늘을 챙겨 드셔도 염증과 나트륨이 쌓인 신장은 제 기능을 못합니다. 마늘이 좋다는 건 알면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를 모르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핵심입니다. 신장을 가장 많이 망가뜨리는 원인 좀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말기 신부전 환자의 70% 이상이 당뇨와 고혈압에서 출발합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말기 신부전 환자가 7만 6천 명을 넘었고 9년 사이에 120%나 늘었습니다. 그런데 신장은 기능의 50%까지 손상되어도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진료실에 오시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신장은 정수기 필터와 달리 갈아줄 수가 없습니다. 이식을 받지 않는 한 타고난 것으로 평생을 써야 합니다. 그러니 아껴 쓰는 것 외에 답이 없다고요. 진통제를 달고 드시는 분, 고단백 식단을 고집하시는 분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부프로펜 같은 소염 진통제는 신장 혈류를 줄여서 기능을 서서히 떨어뜨립니다. 붉은 고기 위주의 단백질 과잉 섭취도 신장에 불필요한 부담을 줍니다. 이게 원인의 전부일까요? 사실 지금까지는 왜인지를 말씀드렸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는지입니다.
있습니다. 밥상이 3가지 재료로 신장을 지키는 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장을 지키는 음식 3위부터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경고를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좋은 음식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됩니다. 각 음식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조리법과 선택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3위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에는 올레산과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이 전신 염증을 낮추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신장은 하루에 180리터나 되는 혈액을 거르는 아주 미세한 혈관 덩어리입니다. 혈관 속 염증이 가장 먼저 닿는 기관이 바로 신장이에요. 염증이 쌓이면 신장이 서서히 굳어지고 굳은 신장은 기능을 잃습니다. 국내 대형 병원 연구팀이 신장 기능이 크게 떨어진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4주간 올리브 오일 등 지중해식 식재료를 적용했더니 칼륨 수치에는 영향 없이 신장 보호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하루 한두 스푼씩 꾸준히 드시면 신장뿐 아니라 혈관 전체에 좋습니다. 단, 올리브 오일을 고를 때는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적힌 것을 고르세요. 산도가 낮을수록 신선하고 영양이 풍부합니다. 짙은색 유리병에 든 것이 좋고 투명병이나 플라스틱 용기는 피하세요. 반대로 이것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고온에서 튀기거나 직화구이에 올리브 오일을 쓰는 것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발연점이 낮아서 고온에서 좋은 성분이 파괴되고 오히려 해로운 물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생채소나 찐채소에 뿌리거나 중약불 이하로만 조리하세요. 이 작은 차이가 신장을 살리기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2위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설보라판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신장의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신장이 혈액을 거르는 과정에서 활성산소라는 찌꺼기가 생기는데 이 찌꺼기가 세포를 공격하기 전에 싹 없애주는 거죠. 그런데 조리법이 핵심입니다. 설보라판은 브로콜리를 잘게 썰어야 만들어지고 열에 매우 약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꼭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잘게 썬 뒤 5분을 기다리세요. 그래야 설보라판 생성이 완료됩니다. 그 다음 찜기에서 딱 2분만 찌세요. 3분이 넘으면 설보라판이 대부분 파괴됩니다. 물에 삶으시면 안 됩니다. 찐 브로콜리에 들기름을 뿌리고 으깬 두부와 함께 무쳐 드시면 항산화 성분 흡수율도 올라가고 신장에 부담이 적은 단백질도 함께 보충됩니다. 다만 신장병 중기 이상이신 분은 칼륨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 일주일에 2-3번으로 횟수를 조절하세요. 1위는 마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알리신의 효과를 제대로 누리려면 생으로 드셔야 합니다. 다져서 5분에서 10분을 기다렸다가 드세요. 그래야 알리신이 충분히 만들어집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앞서 만드신 브로콜리 두부 무침에 다진 마늘을 함께 넣어 버무리는 겁니다. 또는 오이를 얇게 썰어 소금에 살짝 절였다가 헹궈낸 뒤 무가당 그릭 요거트 2큰술에 다진 마늘 1작은술, 올리브 오일 1큰술을 섞어 드레싱처럼 버무려 드세요. 오이는 칼륨이 낮아 신장 부담이 적고 올리브 오일이 마늘 항산화 성분의 흡수율까지 높여줍니다. 3가지 재료가 한 그릇 안에서 서로 돕는 겁니다. 단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은 마늘 과다 섭취 전에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음식과 단백질까지 잡았습니다. 그런데 근육을 위해 단백질을 많이 드시라는 말도 있고 신장에 부담된다는 말도 있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 혼란을 깔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급한 불을 끄는 법을 알았으니 이제는 근본 체질을 바꾸는 법입니다. 단백질 적정량이 신장 상태마다 다른 건 마치 차량마다 권장 타이어 공기압이 다른 것과 같습니다.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문제가 생깁니다. 먼저 신장이 건강하신 분은 체중 1kg당 1에서 1.2g의 단백질을 하루에 나눠서 드시면 됩니다. 몸무게가 60kg이라면 하루에 60에서 72g이 기준입니다. 초기 신장병이라면 체중 1kg당 0.8g으로 줄이세요. 60kg 기준으로 하루 48g입니다. 중기 이후라면 0.6에서 0.8g 사이, 즉 36에서 48g으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단 투석을 받고 계신 분은 다릅니다. 투석 중에는 오히려 단백질 손실이 많아서 체중 1kg당 1에서 1.2g을 드셔야 합니다. 장치하면 근육도 신장도 모두 잃게 되는 무서운 결과가 옵니다. 그렇다고 단백질을 무작정 줄이면 근육이 빠집니다. 그래서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달걀 흰자, 생선, 두부, 닭가슴살처럼 소화가 잘 되고 신장 부담이 적은 고품질 단백질 위주로 드시면 적은 양으로도 충분히 근육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칼륨 함량이 있으므로 신장병 초기라면 하루 단백질의 절반 정도를 식물성으로, 중기 이후라면
필요하면 3분의 1 정도로 조절하세요.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단백질보다 중요한 건 근육을 자극하는 것이라고요. 매일 15분이라도 가벼운 아령 들기나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같은 근력 운동을 해주세요. 거기에 걷기나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30분 정도 더 하시면 단백질을 적게 드셔도 근육은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진료실에서 자주 받던 질문 하나 더 짚겠습니다. 두부는 괜찮은가요? 두부는 신장 부담이 적은 단백질이지만 칼륨 함량이 있습니다. 신장병 초기라면 하루 한 모 정도는 괜찮습니다. 중기 이후라면 절반 이하로 조절하시고 두부를 물에 10분 정도 담갔다가 헹궈서 드시면 칼륨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입니다. 두부 하나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신장에 약이 되기도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내 신장이 어느 단계인지 모르면 모든 노력이 허공에 뜹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집에서 할 수 있는 자가진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중 몇 개에 해당되는지 세어보세요. 첫 번째, 소변의 거품이 일주일에 3번 이상 반복되거나 혈뇨가 한 번이라도 보인다. 두 번째, 아침마다 눈주위가 붓거나 발목 종아리가 오후마다 일주일 이상 붓는다. 세 번째, 충분히 쉬어도 2주 이상 피로와 무기력이 계속된다. 네 번째, 고혈압이나 당뇨 진단을 받았다. 다섯 번째, 진통제를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신다. 여섯 번째, 짠 음식이나 붉은 고기를 하루 2번 이상 드신다. 2개 이상이 해당되신다면 신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이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입니다. 신장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어서 스스로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보건소에 가시면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로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고 지역에 따라 무료이거나 만원 안팎으로 가능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은 6개월에 한 번, 그렇지 않으신 분도 1년에 한 번은 꼭 받아보세요. 신장병은 1단계에서 발견하면 식단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3단계부터는 식단 조절과 약물 치료가 함께 필요하고 4단계부터는 투석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얼마 전 김어르신을 다시 뵀습니다. 처음 뵀을 때 그 무겁던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3개월 전 제가 알려드린 식단을 꾸준히 지키셨고 보건소 추적검사에서 더 이상 신장 기능이 나빠지지 않았다는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어르신이 환하게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브로콜리부터 생각난다고요. 그 말씀을 듣는데 의료인으로서 이보다 더 큰 보람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마늘을 3개에서 9배 먹어도 신장병이 느는 이유는 어떻게 먹느냐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익히지 말고 다져서 5분을 기다렸다가 드세요. 브로콜리는 잘게 썰어 5분 뒤 2분만 쪄서 들기름과 두부를 곁들이세요. 올리브 오일은 엑스트라 버진으로 생으로 뿌려서 드세요. 그리고 소금을 줄이는 것, 이것 하나가 그 어떤 좋은 음식보다 신장을 더 많이 지킵니다. 평생 내 신장으로 2발로 걸어 다니는 것, 그게 가장 큰 노후 자산입니다. 강남 아파트 수십억도 침대에 누워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밥상의 작은 변화 하나가 그 자산을 지켜줄 겁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신장 지키기를 시작합니다. 그 댓글 하나가 여러분에겐 꾸준히 실천하는 동기가 다른 분들에겐 든든한 응원이 됩니다. 당신 주변에 신장이나 콩팥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 꼭 전해주세요. 여러분이 보낸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일상과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